조금씩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 항상 결과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중간고사에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말고사 때 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안녕하세요. 자, 자녀의 공부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저는 공부요정입니다. 새학기 시작하고 중간고사가 이제 숨가쁘게 끝나고 가정의 달도 지나고 이제 6월이 됐습니다. 기말고사를 이제 한 달 앞두게 됐는데 우리 아이들 어떻게 좀 중간고사는 좀 만족스럽게 봤나요? 좀 어려웠죠? 네, 아마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처음으로 이제 시험 본 아이들, 중학교 2학년 아이들 아마 충격이 컸을 것 같고 애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아마 충격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으로 이제 시험 본 학생들은 중학교와는 완전 딴판의 고등학교 내신 첫 경험 하다 보니까 아마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그러니까 중간고사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인류가 낳은 최고의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번 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건 미친 짓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중간고사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말고사 때 뭔가 다르게 해야 됩니다. 자, 몇 년 전에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한때 이렇게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000시간 정도가 되면 그 일에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대한 반론이 생겼어요. 매일 그냥 똑같이 하는 사람과 매일 똑같지 않고 조금씩 다르게 하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똑같이 1만 시간을 하더라도 똑같이 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없고요. 이게 왜 그렇지? 왜 그렇지? 하면서 조금씩 다르게 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변화가 생기면서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시간 뭔가를 하더라도 조금씩 변화를 주지 않으면 항상 결과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중간고사에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말고사 때 좀 다르게 해봐야 되겠죠. 기말고사 때 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고사를 잘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간고사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험 분석입니다. 이 시험 분석은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고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분석이에요. 자, 두 번째는 시험 문제 출제 경향을 분석하는 거예요. 학교 시험이 어떻게 나왔나? 자, 세 번째는 나의 오답 경향입니다. 이 3가지를 분석을 해야 올바른 시험 분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 분석의 첫 번째인 과정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시험 목표를 설정하고 시험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시험을 치르는 시험의 기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험 후 성찰, 이렇게 4개의 단계로 또 나뉘어요. 그럼 각각의 어떤 것들을 진단해야 되는지 제가 대표적인 질문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시험 목표와 관련된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세웠는가?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지난 시험을 분석하고 그 결론을 이번 시험에 반영했는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번에 세운 목표가 시험 준비를 위한 나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거에 도움을 줬는가? 좀 이렇게 의욕적인 목표를 세웠냐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시험 결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사전에 마련되었는가? 마지막으로는 시험 준비 기간 중에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었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 준비를 잘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잘 됐는지를 지난 중간고사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영상을 보면서 지난 시험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문항에서의 두 번째 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난 시험에 대한 분석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시험 계획을 돌아보는 질문들입니다. 시험 계획을 돌아보는 질문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시험 계획을 수립했나라는 겁니다. 너무 아주 심플하죠. 시험 계획 수립했나? 안 했나? 자, 두 번째는 시험 계획이 이번에 시험 준비를 위해서 굉장히 효과적이었는가? 비효과적이었는가? 그리고 시험 공부 방법은 과목별로 적절했는가? 중간고사 때 이렇게 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사전에 수립한 시험 계획의 달성률은 높았는가? 계획은 세웠지만 실천한 달성률은 어땠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전체 시험 계획은 내 목표와 능력에 잘 맞았는가? 시험 계획을 세웠는데 너무 마음만 앞서서 너무 높은 수준의 계획을 세웠는지, 혹은
너무 낮은 수준의 계획을 세웠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고요. 다음은 시험 준비를 하며 예상되는 어떤 장애물을 사전에 제거했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공부하다가 집중이 안 되면 뭐 딴짓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하면 그런 걸 미리 좀 예방을 하기 위한 계획이 세워졌나라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계획 세울 때 버퍼라는 것들을 좀 넣어놓잖아요. 버퍼라는 거 아시죠? 제가 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아무런 시험 계획이 없는 날이에요. 왜냐? 내가 분명히 시험 치르다 보면은 계획이 미뤄지거나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하루 정도 이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이제 버퍼데이다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걸 체크해야 되냐면 시험 공부 방해 요소, 핸드폰, TV 등을 적절히 통제하였는가라는 겁니다. 또 공부할 때 핸드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멀리 두고 하는 방법들을 계획에 좀 넣어서 했는가 라는 것도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시험 기술에 대한 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자, 문제 유형별 사전 대비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객관식이나 뭐 주관식, 단답형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 당일날 컨디션을 적절히 유지했는가. 시험 전날에 너무 잠을 못 잤다거나 아니면 식사 조절을 잘 못했다거나 뭐 이렇게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시험을 못 보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당일날 시험 응시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실행에 옮겼는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험 볼 때 어려운 거 쉬운 거 구분해 가면서 쉬운 거부터 풀어라 라는 이야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막 암기 안 되는 거 암기하다가 막 이렇게 바로 시험지 받자마자 시험지에다 써보는 거 이런 것도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시험의 요령들을 잘 써먹었는가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적절히 조절했는가 라는 겁니다. 불안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실력 발휘 못하는 경우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했던가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시험 불안 증상이 시험 결과에 미친 영향은 없었나? 있었나?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자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시험 후 성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번 시험의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을 했는가? 라는 거고요. 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노트는 만들었는가? 아직 중간고사가 지금 끝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안 했다 그러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자, 틀린 문제에 대한 시험지 분석을 했는가? 그러니까 나의 오답 경향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지는 정리해 두었는가? 라는 겁니다. 시험지 모아두셔야 됩니다. 예, 시험지 어디 갔는지 막 모르고 막 쓰레기통에 막 쳐박아놓고 이러시면 안 돼요. 시험지 보고 나면 항상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소감문을 작성했는가.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돌아보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 과정을 돌아보는 4단계예요. 목표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계획, 그 다음에 기술, 마지막으로 성찰. 이렇게 4단계를 각각 점검할 수 있는 질문지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 한번 직접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하고요. 다음 영상도 이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기다리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자녀의 공부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공부요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